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6월 26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지 않으면서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죠.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반전을 이루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시간적으로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단기간에 끝났으면 짚을 뻔했는데, 이제는 한 20포인트 정도 더, 그러니까 2560포인트 정도 되면은 아마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말 정도랑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이제 6월이니까 이제 2분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매매되는 걸로 본다면은 금요일이 30일이니까 28일까지가 이제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세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니까 아마 수목금 정도의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시장 끝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12포인트 올랐어요. 코스닥은 4.6포인트 올랐고, 외국인이 132억 샀으니까 팔지 않았다,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 기관들이 이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금융 투자가 거기 있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지금 팔자 분위기예요. 팔자 분위기고, 이걸 이제 사자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봐야 되죠.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자 분위기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IT를 끌고 가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시장 중심에 IT가 서게 되겠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좀 사주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업종별로 매매된 것을 좀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IT 전기전자를 샀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또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IT가 중심에 있으면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IT를 사지 않으면 시장이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이거죠. 여기 이제 초록색 선, 이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인데, 이게 대체로 지금 2545 정도 걸려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가다 보면 대체로 2560, 고원저리 2550, 60, 20, 30포인트 정도 더 가면 대체로 조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봉 문제 없고요. 월봉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이 되면 확실히 골드크로스하고 양전환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1.12%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는 밀리긴 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오리온, 한국전력, 한전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를 끌고 간 거죠.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됐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하네요. 하고 없죠. 밀리는 것은 SK이노베이션과 코스모신소자, SK아이테크놀로지, 2차전지들이 좀 밀려 내려갔네요. 하나오션도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큐렉소, 의뢰용 로봇이죠. 24% 나왔고, 루닛, 휴젤, 두산테스, 동진세미터, 고영 이런 것도 올라갔고, 밀리는 것은 네오위즈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기가비스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테마주들도 보면은 바이오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LCD 소재, 자동차 경량화, 화력발전 기자재, 반도체 후공정 분석이 되고요. 해외 변수들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은 중국 경기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갔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에너지 영향을 준 것을 봤고, 환율은 1,300원 이후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것들은 보면은 댈러스 연은 종합지수가 나오네요. 제조업지수.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내일이 이제 건축 허가 건수. 근데 지금 뭐 미국도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은 확실히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만에 돌아선 외국인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성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뉴욕 증시 하락 여파에도 오늘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있고,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던 소식에 6.25% 상승 마감했다. 사우디 다란에 있는 아라코 본사에서 아미랄 석유화학 컴플렉스 패키지 14 수주 계획을 맺었다고 밝혔다. 좋네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 방산조선 자동차는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전체적인 매도 보이고 있지만 올 2, 3분기 호실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HT 한국주선해양도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이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자 외국인 매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 방산과 조선 등의 업종으로는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전체적인 얘기고, 반도체 업체들의 55.8%는 올해 중국 봉쇄 이전 수준으로 추려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기 어딥니까? 미국이 전부 다 해주면 된다는 게 있다, 이 소리 하는 게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약 56%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IT 업종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는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면서 첨단 그 부품 같은 것들 정부에서는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지금 이제 저기 속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얘기죠. 이건 풀어나가야 되는데 겁쟁이 새끼들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걸 못해요. IT 업종의 수출 회복이 늦어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수요가 더디다. 미국과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공급망이 분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우리 제조업의 매력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또 요출한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죠. 자, 고금리의 미국 기업들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대요. 전 세계도 파장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 미국 기업들의 기업 디폴트 비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41개 기업이, 카나다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그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오잖아요. 자, 자영업자 연체율 8년 만에 최고치, 빅폭탄으로 커지고 있다. 당연한 거예요.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부진 등으로 빌린 돈을 절대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자영업자 연체율이 1%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자영업자의 금융권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3.5%포인트 상승한 1%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율 조치가 서서히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IMF 외환위기 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당시에 IMF 외환위기처럼 그 외통수단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중소형 업체들, 그렇죠? 중소형 업체들, 또 자영업자들, 또 관련이 깊은 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대기업의 수출 주도, 뭐 수출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좀 몰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은 조정 국면이에요. 조정 국면인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격으로 조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간으로 조정을 받느냐 하는 거의 차이인데 지금 가서는 이제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만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60일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정도를 보여주는데 그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2분기 마지막을 달리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작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